부등식에 대한 개념을 진행해 볼게요. 자, 부등식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기본 성질. 자, 기본적으로 A하고 B 중에서 A가 크다 그러면, 그리고 B와 C 중에 B가 크다 그러면 당연히 A가 C보다 큰 건 당연하죠. 자, 또한 A와 B 중 A가 크다 그랬을 때 양변에 특정한 값을 더하거나 특정한 값을 뺐을 때도 부등호 방향은 유지가 됩니다. 특히 양수를 양변에 곱하거나 양수값으로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성립하게 되고요. 음수를 곱했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부등식 1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AX가 B보다 더 크다라는 이러한 1차 부등식을 만났을 때는, 자, 기본적으로 A를 나누게 됩니다. 그럴 때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셔야겠죠. 자, 양수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요. 음수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1차 부등식에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와 해가 없는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의 X 플러스 B 마이너스 B라고 해볼까요? 자, 이것이 0보다 크다. 그것이 이 부등식의 해를 구했더니 모든 실수 값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를 함수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함수로 생각하면 1차 함수가 되고요. 1차 함수가 0보다 큰 그러한 범위를 택했을 때 모든 실수가 되기 위한 1차 함수의 그림의 형태는 이렇게 그려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A가 기울기지 않습니까? 자, 기울기는 0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B인 y절편이 양수를 만족한다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반대로 모든 실수가 아니라 해가 없다. 해가 없는 경우요. 해가 없는 경우라면 이것을 만족하는 해가 없다라는 얘기다 보니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자, 함수값이 0보다 큰 그러한 x의 정보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 a가 0이 되어야 하며 y절편인 마이너스 b라는 값이 0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조심할 것은 등호는 여기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y절편이 0이라면요, 이러한 직선을 그리게 될 테고요. 즉, x축과 같은 모양의 상수함수가 그려지게 될 거고요. 자, 그때 이것을 만족하는 x는 여전히 해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해가 있다, 해가 없다, 또는 모든 실수값이 해가 된다는 것을 1차 함수, 즉 직선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울기 정보와 y절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접근하시는 게 좀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개념으로는 연립 1차 부등식이에요. 연립 부등식과 연립 부등식의 해 같은 경우는 그냥 부등식을 풀되, 두 개의 부등식이 있다 그러면 공통 부분을 답으로 채택하시면 되겠죠. 자, 연립 부등식의 일반적인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 1차 부등식을 해결을 한 후 수직선 위에 그 부등식의 영역을 표시하고 공통 부분을 찾아서 주어진 연립 부등식의 해를 답으로 채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같은 경우라면 A보다 큰 경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B보다 작다라는 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다 보니 이쪽 부분이 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또한 B보다 크다, A보다 크다의 상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된다 그러면, 자, B보다 큰 부분을 공통 부분으로 채택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등호를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최종 결정을 나중에 해야 한다는 것도 유념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예의 연립부등식을 풀면, 자, x가 2보다 작다, 그리고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이렇게 수직선의 그림을 표시한 후 1보다 큰 범위와 2보다 작은 범위, 공통 부분이 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예제로 보시면 됩니다.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 1차 부등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 부분이, 자, 이 같은 경우는 점이 하나가 공통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A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과 A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의 공통 부분은 하나의 값만 공통된 요소로서 답을 채택하시면 되고요. 해가 없는 경우라면 A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B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공통 부분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해가 없겠죠. 또한 A보다 크거나 같다와 A보다 작다라는 것도 원소가 공통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등호가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해가 없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죠. 또한 부등식이 A, B, C 순서대로 되어 있는 부등식 같은 경우라면 당연히 앞에 거 두 개를 하나로, 뒤에 거 두 개를 하나로 보고 연립 부등식을 작성, 그리고 공통 부분을 찾아서 답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묻고 있죠. 당연히 A하고 B 그리고 B하고 C가 대소비교가 되어 있다면 A가 C보다 크다는 건 당연하고요. 특정한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은 유지가 됩니다. 양수값을 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기본 성질이 있었습니다. 자, 902번 문제 예제를 볼게요. A와 B가 주어져 있고요. 그럴 때 A가 더 클 때 다음 중 항상 성립하는 그러한 부등식을 찾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6을 더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는 부호를 일단 마이너스를 일단 곱했죠.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부등호 방향이 바뀐 상태에서 5를 더하고 있다 보니 부등호 방향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2번이 답이 될 수 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똑같이 3을 곱하고 1을 뺐습니다. 부등호 방향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요. 4분의 1 마이너스 값을 곱했어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틀렸고요. 자, 5번 같은 경우 역수를 취하면 일반적으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양수일 때는 가능한데 양수가 아닐 때는 가능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1하고요. 마이너스 2하고 대소 비교를 하면 1이 더 큽니다. 자, 이것을 역수를 취하게 되면 이쪽은 여전히 1일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부등호 방향이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역수를 취해서 바뀌기 위한 조건은 같은 부호면 되겠죠. 음수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하고요. 마이너스 1하고 대소 비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역수를 취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역수를 취해도 여전히 마이너스 1 됩니다. 부등호 방향은 바뀌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역수를 취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려면 같은 부호가 되어야 한다. 이거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어야 합니다. 904번 문제입니다. 0보다 작은 A, B, 그 중에 A가 더 작은 그런 상황에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런 문제인데요. 단순하게 숫자를 집어넣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값을 마이너스 3이라고 잡아보고요. 자, B라는 값을 마이너스 2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A, B를 설정하고 특수한 값을 대입해서 자, 기억과 니은과 디귿 중에서 성립하는 것을 참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B가 마이너스 2였고요. A가 마이너스 3이다 보니 계산하면 2분의 3 됩니다. 2분의 3이라는 것은 1보다 크다는 게 분명하죠. 기억을 답으로 채택하시면 되고요. 자, 세제곱을 했어요. 마이너스 3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7 될 거고요. 자, B의 값을 세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8 되어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오른쪽이 더 크니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이거 두 개는 역수 관계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자, 기억에서 확인한 것은요. B분의 A라는 것이 1보다 커요. 얘가 1보다 큽니다. 1보다 큰 수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요. 1보다 작아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보다 작아진다. 따라서 주어진 부등식은 참이죠.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1차 부등식의 풀이에 관련된 겁니다. 자, 부등식의 해를 구했더니 AX가 B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었더니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대요. 그 얘기는 A를 나눴다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이 부등식은 AX 작거나 같다 B 이런 부등식을 풀 때 양변에 A분의 1을 곱했죠. 그럼 이쪽은 A분의 B가 되는데 그 해가 이렇게 됐다. 즉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A의 값은 0보다 커야 합니다. 자, A가 0보다 큰 상태에서 요거를 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A의 X 나누기 A 빼기 A-2B 양변에 A로 나누게 되면요. A는 양수다 보니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죠. 그대로 1 될 것이고 이것은 A분의 2B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것이 해를 묻고 있는 거랑 같은 겁니다. 자, 이때 A분의 B라는 값이 1 되는 거 아닙니까? 자, A분의 B가 1이라고요? 따라서 이 값은 1에서 2를 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주어진 최종적인 부등식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2번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908번입니다. A 제곱 X 마이너스 A가 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 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직선으로 판단해 보시면요. a의 제곱에서 1을 뺀 값의 x가 보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부등식을 푸는 거랑 똑같게 되고요. 지금 주어진 좌변의 모습은 1차 함수로 보시라고 했죠. 따라서 얘가 기울기고 얘가 y절편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요. 음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즉 양수가 되어달라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0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의 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은 0이 돼야 되고 기울기는 0 돼야 되고요. 자, 마이너스 a의 값은 0보다 큰 y절편은 0보다 큰 그러한 범위다 보니 a의 값은 0보다 작아라.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조건에서는 a의 값은 두 개가 나와요. 1하고 마이너스 1 나오는데 그 중에 음수를 답으로 채택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실수 a의 값은 2, 즉 마이너스 1이 답이 되어야겠죠. 세 번째 유형입니다. 910번 문제 연립 부등식 해결해 봅시다. 자, 주어진 부등식을 풀게 되면요. 저 2x를 이항할게요. 그럼 이쪽의 식은 2x가 더 크거나 같다 표현되겠죠. 자, 숫자를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4예요. 따라서 x라는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첫 번째 부등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등식은 마이너스 x를 우변으로 이항해 보죠. 그러면 4x가 될 것이고요.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마이너스 1을 이항하게 되면 8 이렇게 표현돼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두 번째 부등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직선에 주어진 부등식을 그림을 표현하게 되면 마이너스 2라는 것보다 더 크다가 첫 번째 아닙니까? 크다가 되고 자, 여긴 등호가 들어가다 보니 까맣게 점을 칠해 주시면 되고요. 자, 2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을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도 까맣게 점을 칠해 주시면 주어진 요만큼이 우리가 원하는 x의 영역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자, 요것이 답이 되고 자, a 값이 마이너스 2인 것도 b 값이 2인 것도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b에서 a를 빼는 문제 곧 4가 답이 되어야겠죠. 답은 4번이군요. 자, 913번 이어서 볼게요. 연립 부등식의 해를 묻고 있습니다. 위의 부등식은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x를요. 3x 보이죠? 그리고 6을 이항하게 되면 15,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15가 되어서 양변에 3으로 나누게 되면 자,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첫 번째 부등식임을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전개하셔야겠네요. 그럼 6x 플러스 9가 있고 크거나 같다. 4x 마이너스 8에서 7 더한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4x를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요. 요 2x 될 거고요. 크거나 같아요. 자, 9를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표현되어서 최종적으로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부등식인데 이를 수직선에 표현하게 되면요. 자, 마이너스 5라는 값을 기준으로 작거나 같은 녀석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 두 번째 부등식입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마이너스 5가 답이 되어야만 확인할 수 있죠. 답은 2번이 되어야 합니다. 연립 부등식에는 영역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값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연립 부등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보고서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기억 볼게요. a와 b가 같다라고 했어요. a와 b가 같은 이러한 점에서 a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한 영역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등호 들어가죠. b 또한 a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여기도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만족하는 해는 하나밖에 없는 게 당연하죠. 자, 두 번째는 a하고 b 중 대소 비교가 나와 있어요. a가 이쪽에 있고 b가 이쪽에 있다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부등식은 a보다 작거나 같아라. 이렇게 부등식의 영역이 표현될 것이고 b 또한 b보다 크거나 같아라. 자, 두 번째 부등식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것을 만족하는 공통 범위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없는 것이 맞고요. 자, 이제 반대로 a하고 b 중에 a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b가 이쪽에 있고요. 자, 이것을 풀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되죠. 두 번째 부등식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공통범위는 b와 a 사이 양 끝 값을 포함하는 상황이다 보니 x는 b보다 크거나 같으며
a보다 작거나 같다로 표현되어야겠죠. 따라서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거짓이 됩니다. 답은 기역과 니은 3번임을 알 수 있죠. 자,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A, B, C 순서대로 부등호 기호가 만족되는 그러한 꼴의 부등식을 풀이하는 과정이 얘입니다. 자, 첫 번째 부등식을 이렇게 잡고요. 두 번째 부등식을 이렇게 잡아서 공통범위를 답으로 채택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부등식 5x를 넘기면요. 10x 표현될 거고요. 작죠? 24를 이항하게 되면 30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x는 3보다 작다라는 것이 첫 번째 부등식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부등식은 5x를 우변으로 이항하죠. 그러면 이쪽은 5x가 될 것이고 크다가 됩니다. 자, 1을 이항하게 되면 5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돼요. 여기 등호 들어가 있다는 것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x는 1보다 더 크거나 같다가 두 번째 부등식인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주어진 부등식 두 개를 영역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부등식이 해가 되고요. 3보다 작다. 이 녀석이 첫 번째 부등식이 해가 됩니다.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가 공통 부분임을 알 수 있고요. x의 값은 1 포함 3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1과 3 사이에 정수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x의 값 정수는 1과 2 두 개만 답으로 채택되지요. 따라서 x의 개수는 이제 두 개가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답은 2번이군요. 자, 이제는 연립부등식에 해가 주어져 있을 때의 값을, 미정계수의 값을 묻고 있어요. 자, 주어진 요 부등식을 먼저 풀어볼게요. 자, 2x를 이항하게 되면 x가 될 것이고 이쪽은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얘를 뭐 첫 번째 부등식이라고 합시다. 자, 두 번째 부등식을 풀게 되면요. x를 이항하게 되면 2x 얻어지고요. 작거나 같습니다. a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됩니다. 따라서 x는 2로 나눈 2분의 a 플러스 1보다 커야 합니다. 자, 일단 2는 여기 보입니다. 자, 요 값이 4를 만족하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a 플러스 1의 값은 8이 되어야 합니다. a 플러스 1의 값은 8이 되어야 하며 주어진 a 값은 7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a를 묻고 있어요. 답은 3번이 되는군요. 자, 계속해서 920번 문제. 연립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그림과 같습니다. 미정계수 찾아서 곱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쪽은 x를 두고 이항하게 되면 x가 더 크거나 같다. 3a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b를 이항하게 되면 2x가 크다. 마이너스 b보다 이렇게 표현되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b. 여긴 등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즉 b의 값은 2가 됩니다. 여기 등호 안 되는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쪽에 3a는요. 3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a 값은 1이 되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따라서 a 곱하기 b의 값은 2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922번 문제 볼게요. 연립부등식의 해가 x 이퀄 마이너스 3만 허락한다고 합니다. 상수 a의 값을 묻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등식을 풀기 위해 양변에 8을 곱해보죠. 그러면 5x 플러스 1 될 것이고 이쪽은 6x가 되겠죠. 6x가 8을 곱해서요. 8x 마이너스 8 이렇게 표현돼서 이걸 풀면 돼요. 11x에서 8x를 빼면요. 3x 나옵니까? 3x가 될 거고 자, 원래 마이너스 8, 1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9가 되어서 x는 자,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등식은 어떻게 되어야지만 하나의 근이 나오는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보다 더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 하나의 부등식의 해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부등식은 당연히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야지만 딱 하나의 해가 나온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쪽의 부등식을 일단 정리를 좀 해봅시다. 여기 3x 보이죠? 3x가 있고 여기는 6 플러스 1이다 보니 7 표현될 겁니다. 자, 우변의 모습은 여전히 a-x로 될 것이고 x를 이항하게 되면 4x, 7을 이항하게 되면 a 빼기 7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서 x는 4분의 a 빼기 7이 되며 주어진 요 값이 마이너스 3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자, 따라서 a 빼기 7의 값은 마이너스 12가 되어야 하며 a 값은 마이너스 5로 확정할 수 있죠. 답은 마이너스 5인 것도 확인 가능하죠.
7번째 유형으로 가봅시다. 자, 해가 없다, 해를 갖지 않는다의 유형이에요. 자, 일단 부등식 첫 번째 부등식 위에 거 계산해 보시면요. 3x라는 값이 12보다 작거나 같아요. x의 값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첫 번째 부등식이 됩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x는 그대로 두고요. 자, 2a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게 두 번째 부등식이고 그를 수직선에 표시해 볼게요. 자, 하나는 4라는 값을 기준으로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두 번째는 2a 빼기 4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자, 2a 빼기 4가 4보다 크면 돼요. 그러면 공통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더라도 공통되는 부분이 없게 되고요. 2a 빼기 4가 4보다 크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등호가 들어가는 순간 4라는 값 하나가 근이 된다. 즉 부등식이 해가 되므로 등호는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2a는 그대로 두고 등호 없는 상태에서 4를 이항하게 되면 8 처리되겠죠. 따라서 a 값은 4보다 커야 한다가 a의 범위이들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5번이겠죠. 자, 925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3x 플러스 a가 2a보다 작다. 첫 번째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요. 자, 3x 그대로 가고 a를 이용하면 a가 됩니다. 따라서 x는 3분의 a라는 숫자보다 작다. 자,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부등식은 전개를 먼저 좀 해볼게요. 괄호를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작거나 같다. x보다. x를 이항하게 되면 2x는 크거나 같다. 5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x는 2분의 5라는 숫자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두 번째 부등식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주어진 부등식을 수직선에 나타내 보는 겁니다. 2분의 5라는 숫자가 어딘가에 있어요. 그 숫자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되고 등호가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부등식이 어떻게 그려지든 해를 갖지 않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5보다는 아래쪽에 3분의 2가 그려져야겠죠.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여긴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 구멍을 뚫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개 중 어쨌든 오른쪽이 커야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만 주의할 것은 등호를 허락해도 된다는 겁니다. 2분의 5가 3분의 a와 같다 하더라도 2분의 5는 이쪽 영향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따라서 3을 곱하게 되면 a는 2분의 15라는 숫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대략 계산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7.5 정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7.5보다 작은 최대 정수값은 7로 잡아야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답은 7이 되어야 합니다. 정수인해의 개수가 주어진 연립 1차 부등식의 해법입니다. 자, 부등식을 풀었더니 정수의 개수가 2개 나왔다 합니다. 자, 주어진 부등식에 정수가 2개밖에 없다. 그럴 때 실수 a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를 찾고자 합니다. 자, 주어진 x 위의 부등식을 풀게 되면요. 이쪽에 x를 이항하게 됩니다. 그럼 x가 작거나 같다. 4보다. 얘가 첫 번째 부등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x가 a라는 숫자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르게 풀 거 없죠. 그냥 수직선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4라는 숫자는 주어진 수다 보니 4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첫 번째 영역이 됩니다. 등호가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a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어딘가 있다 가정하고 그 영역을 공통된 영역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럴 때 정수가 2개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는 공통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3도 어딘가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4와 3이 부등식의 해가 되어야 하며 2는 되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2는 이쪽에 와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얘기는 3과 a를 비교했을 때 3이 더 커야 한다라는 것 같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a가 만약에 3이라 하더라도 3 포함하기 때문에 2개의 정수가 얻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자, 그러나 2는 포함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a의 범위는 2와 3 사이 3을 포함하는 그런 것을 답으로 채택하시면 돼요. 답은 3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929번 문제로 가볼게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3개라고 되어 있어요. 정수값이 3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 실수 k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자, 두 개의 부등식을 분해해서 첫 번째 부등식이라고 하고 두 번째 부등식이라고 하고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을 해결해 보죠. 자, 첫 번째 부등식은 x를 이항하게 되면 2x 얻어질 거예요. 그리고 크다 2를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표현됩니다.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라는 것이 첫 번째 부등식의 모습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부등식 가볼게요. 2x를 이항하게 되면 x로 표현될 거고요. 작거나 같게 됩니다. 2를 이항하게 되면 k-2. 자, 이것이 두 번째 부등식인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정수값이 3개가 얻어져야 합니다. 수직선의 그림을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5라는 어떤 수보다 x가 크다 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그려지는데 마이너스 5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때 정수가 3개라고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4 허락해야겠죠. 마이너스 3도 허락해야 합니다. 자, 마이너스 2 값도 허락이 돼야 돼요. 자, k 빼기 2의 값은 여기 와보면 되겠네요. k 마이너스 2의 값은 어쨌든 마이너스 2와 비교했을 때는 더 커야 합니다. 또한 마이너스 1과 비교했을 때는 더 작아야겠죠. 자, 문제는 정수를 어디까지 허락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자, k-가 여기가 되고요. 그보다 작은 영역이 두 번째 부등식이 해가 되며 k-는 등호가 들어갑니다. 자, 그 얘기는 마이너스 2와 같아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에 k의 범위를 묻고 있는 거랑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변에 1을 더하게 되면요. 이쪽은 0 될 거고요. 자, k의 값은 1을 더하다 보니 1로 표현되겠죠. 따라서 0과 1 사이 0을 포함하는 그런 구조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4번이 답이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9번째 유형이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자, 활용 관련된 문제는 주어진 정보를 x라고 잘 설정 후 방정식과 부등식 등을 해결한 다음 주어진 정보에 맞게끔 x를 설정하고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활용 문제의 풀이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930번 예제로 확인해 볼게요. 한 자료에 500원인 색연필과 한 자료에 800원인 형광펜을 합하여 12자루를 사려고 합니다. 색연필과 형광펜이요. 자, 전체 금액이 7,200원 이상 8,400원 이하가 되려고 할 때, 하려고 할 때 형광펜은 몇 자루 살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형광펜의 개수를 x라고 설정하면 되겠죠. 자, 색연필의 개수를 y개라고 한번 설정해 보면요. 자, 어쨌든 x하고 y를 더한 결과가 12자루다라고 했기 때문에 11을 만족할 겁니다. 자, 그리고 금액을 살펴보면요. 한 자루에 500원이다 보니까 색연필은 500y만큼 소요되었다. 돈이 금액이 발생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형광펜은 800원이다 보니 800x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800x가 총 들어간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금액이 7,200원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 되고 또 8,400원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부등식의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0을 다 지워 볼게요. 그럼 72가 될 거고요. 이쪽은 800x 먼저 쓰면 8x가 먼저 오겠죠. 자, 5y가 따라옵니다. 5y를 더한 결과가 8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식을 풀면 됩니다. 자, 주어진 x의 정보를 묻고 있고요. y 들어갈 자리에 12-x를 대입해 보죠. 자, 그럼 여전히 72가 될 것이고 8x. 자, 8x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5에 괄호 들어갈 y 들어갈 자리에는 12-x 이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이것이 84를 만족하도록 x의 범위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8x에서 5x를 빼면요. 3x 얻어져요. 플러스 12 곱하기 5 하면 60이겠죠. 자, 요 식을 해결하면 됩니다. 이쪽은 84고요. 자, 양변에 60을 빼요. 그러면 12 얻어지죠. 따라서 여기는 3x 그대로 갈 거고요. 자, 60을 뺍니다. 24가 얻어지는군요. 자, 주어진 x의 범위는 3으로 나누다 보니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3으로 나누면 8. 따라서 4자루와 8자루 사이에 4자루 이상 8자루 이하가 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60cm인 끈의 양 끝을 각각 xcm만큼 자른 후 세 조각의 끈을 세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잘 보시면요. 자, 일단은
삼각형이 이등변이지 않습니까? 이등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등변 이렇게 하는 그림을 그려보고요. 여기를 x라고 잡고 여기도 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는 60에서 2x를 뺀 만큼의 길이가 표현되겠죠. 자, 여기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다 보니 자,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크다라는 정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두 변의 길이의 합, 이를테면 2x라고 한번 해볼게요. 두 변을 이렇게 두 개 잡았습니다. 자, 그것은 어쨌든 커야 합니다. 등호 허락하지 않아요. 60-2x 이걸 만족해야겠죠. 자, 두 번째는 두 변의 길이의 합을 요 두 개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60-x죠. 60-x의 두 변의 합은 당연히 나머지 한 변인 x보다 커야 합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으면 답이 되겠죠. 자, 2x를 넘기게 되면 4x가 될 거고요. 여기는 60 이렇게 표현되고 x라는 값은 15라는 값보단 더 커야 한다가 첫 번째 부등식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2x가 더 작아야 합니다. 60보다요. 따라서 x는 30보다 작아야 한다가 두 번째 부등식입니다. 자, 따라서 x의 범위는 15보다는 더 커야 하고 30보다는 작아야 하는 것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이쪽에 15, 이쪽에 30이 되어서 이게 x의 범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0번째 유형은 과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부족은 일단 주어진 개수를 잘 설정을 한 후 정수값이다 보니 정수값이 뭐부터 뭐까지를 허락하는지만 부등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볼펜을 나누어 주는데 한 명에게 3자루씩 나누어 주면 18자루가 남고 5자루씩 나누어 주면 나머지 한 명은 1자루 이상 4자루 미만 받는다고 한다. 이럴 때 학생 수의 최대값을 묻고 있어요. 자, 학생 수를 x라고 설정하셔야겠죠. 자, 그럼 한 명에게 x라고 한다 그러면 x만큼 학생이 있습니다. 여기 x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x만큼 존재합니다. 자, 이만큼이 좀 x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3자루씩 나누어 주면 18자루가 남는다라고 했으니까 볼펜의 총 개수를 구할 수 있죠. 볼펜의 총 수는 자, 18자루가 남아요. 3자루 가져갑니다. 그러면 3x만큼 들어가고 총 18자루가 남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5자루씩 나누어 주면 마지막 한 명은 이 학생을 얘기하죠. 1자루 이상 4자루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2자루 받을 수도 있고요. 3자루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만큼은 꽉 채워진다. 다시 말하면 5개씩 나눠 가졌을 때 자, 5로 채울 수 있고 마지막만 1이거나 2거나 3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5자루씩 나눠주는 상황이 x-1명씩 돌아가며 여기에 플러스 1을 더한 것보다는 볼펜의 수가 많아야 합니다. 같아도 상관없겠죠. 따라서 3x 플러스 18이라는 것이 자, 5의 x 빼기 1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만족될 거고요. 3을 집어넣은 결과, 즉 무슨 말입니까? 5에다가 x-1을 곱한 것과 3을 더한 요 숫자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것이 주어진 연립부등식의 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부등식을 풀고요. 자, 두 번째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되는 부분의 x의 범위를 답으로 채택하시면 됩니다. 자, 전개하면 5x 나오고요. 마이너스 4 얻어지네요. 자, 이쪽 요거는 3x 플러스 18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3x를 이항하게 되면 2x 얻어집니다. 4를 이항하게 되면 22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x는 그래서 11보다 작거나 같다가 첫 번째 부등식이에요. 자, 두 번째 부등식은 전개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5x-5에서 3을 더한 결과 마이너스 2입니다. 더 크거나 같아야겠죠. 이쪽은 여전히 3x 플러스 18을 만족할 거고요. 자, 3x를 이항하게 되면 2x 얻어집니다. 더 크거나 같아야겠죠. 자, 숫자를 이항하게 되면 20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x의 범위는 10보다 크다. 이것이 두 번째 부등식입니다. 그 얘기는 10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니 결국 x의 값은 11과 10 사이 양 끝값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요 x의 범위가 최종 결론이 되며 최대 학생 수는 11명이 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유사한 문제입니다. 935번 문제.
어느 반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한 의자에 5명씩 앉게 되면 학생이 8명이 남는데요. 자, 그리고 6명씩 앉으면 의자 3개가 남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명씩 앉으면 의자가 3개가 남는군요. 자, 이런 상황을 일단 의자의 개수를 묻고 있는 중이니 의자의 개수를 x라고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x개가 의자가 이렇게 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겁니다. 자, x개가 있어요. 이렇게. 좀 더 그릴까요? 이렇게요. 자, x개가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x개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전체 학생수를 한번 따져봅시다. 학생수는요, 그 x개의 의자에 5명씩 앉으면 학생이 8명이 남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는 5명씩 채우면 5x 들어갈 거고요. 8명이 남는다라는 얘기는 8 더한 요 결과가 총 학생수인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6명씩 앉아볼게요. 6명씩 앉았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6을 채웠다는 얘기가 되고요. 자, 의자가 3개가 남는다고 했기 때문에 요 의자와 요 의자와 요 의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의자는 될 수 있는 것이 1명이 앉아도 되고 2명, 3명, 심지어는 6명이 꽉 채워진 상황도 의자가 3개가 남는 상황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용된 꽉 채워진 의자는요, 이만큼 꽉 채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의 개수는 x에서 4개를 뺀 것만큼의 의자는 분명히 6명씩 앉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따라서 6에다가 x 빼기 4, 그것에다가 1을 더한 것보다는 학생 수가 더 많아야 합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5x 플러스 8 이렇게 표현되면 되고요. 자, 6이 들어간 것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즉 6에 x 빼기 4를 곱한 후 그리고 6을 더한 요 결과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용하여 요 부등식을 풀면 자, x의 범위가 얻어질 겁니다. 첫 번째 부등식 그리고 두 번째 부등식 같은 방식으로 풀어보죠. 전개하게 되면 6x 빼기 24에서 1 더한 마이너스 23이 될 겁니다. 이쪽은 5x 플러스 8 될 거예요. 자, 5x를 이항하면 x가 될 것이고요. 23과 8을 더하게 되면 31인가요? 이렇게 표현되겠죠? 따라서 x는 3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등식입니다. 이쪽 전개해 볼게요. 6x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에서 6을 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8 얻어지죠? 이렇게 됩니다. 이쪽은 여전히 5x 플러스 8 이렇게 처리되어서 이걸 만족하라는 얘기가 돼요. 자, 5x를 이항하면 x가 남게 되고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18을 이항하게 되면 26인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x의 범위는 26과 31 사이 양끝 값이 포함되어야 하는 그러한 x의 범위가 얻어지게 되고요. 자, 의자의 개수는 26과 31, 그 사이에 또는 양끝 값 포함되는 그러한 구조로 표현되면 되겠죠. 따라서 29가 보입니다. 답은 2번이 되어야겠죠. 자, 그 다음 개념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부등식이에요. 절대값 부호의 기본적인 부등식은요. 절대값이 어떠한 수보다 작다는 얘기는 절대값을 없애게 되면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물론 절대값 x가 a보다 클 때는요. 벌어지는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를 기억하시고 이대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절대값이라고 했을 때는요. 주어진 범위를 기준 잡아야 하는데 절대값이 안쪽에서 0이 되는 그 두 개의 값을 기준 잡아서 그 사이 a보다 작을 경우 a와 b 사이에 있을 경우 그리고 b보다 큰 경우로 나누어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936번 문제입니다. 부등식이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a와 b 양 끝값에 곱을 묻고 있어요. 자, 주어진 절대값이 9보다 작거나 같다. 그 얘기는 4x-3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9보다는 더 커야 하며 9보다는 작아야 한다. 이걸 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양변에 3을 더해요. 그럼 마이너스 6 될 거고요. 이쪽은 4가 될 거고요. 4x 3을 더하게 되면 이쪽은 12가 얻어집니다. 양변에 4를 나누게 되면 x의 값은 3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리고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더 커야 합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b는 3이다 보니 두 개를 곱한 a 곱하기 b의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답이 되어야겠죠. 자, 2번의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이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a와 b의 양 끝값에 곱을 묻고 있어요. 자, 주어진 절대값이 9보다 작거나 같다. 그 얘기는 4x-3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9보다는 더 커야 하며 9보다는 작아야 한다. 이걸 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예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936번 문제입니다. 부등식이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a와 b의 양 끝값에 곱을 묻고 있어요.
자, 수가 아니라 두 번째는 식이 주어져 있을 때입니다. 우변에 식이 주어져 있을 때는 범위 분류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절대값 안에 있는 그러한 값이 0 되는 값이 기준이 됩니다. x가 3분의 2라는 값, 이것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직선에 3분의 2라는 값을 택하게 되고 3분의 2일 때의 값이 성립하는지를 조사할 거고요. 3분의 2보다 클 때와 3분의 2보다 작을 때로 분류해서 범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3분의 2를 한번 대입해 보시는 겁니다. 자, 3분의 1을 실제로 대입하면 0 됩니다. 3분의 1은 양수가 우변에 있다 보니 3분의 1을 대입한 것은 허락합니다. 참여돼요. 자, 3분의 2보다 클 때는 이쪽 좌변이 절대값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 경우는 3분의 2일 때 계산한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3분의 2일 때, 요거는 참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x값이 3분의 2라는 숫자보다 더 클 때를 계산하고자 합니다. 그럴 땐 절대값이 의미가 없게 되고요. 단순하게 3x-2로 절대값을 없애면 됩니다. 자, 공통범위를 찾다 보니 x 플러스 6, 요 계산식에 부등호를 계산하셔야겠죠. 자, x를 이항하면 2x 얻어지고요. 이쪽은 8이 됩니다. 즉 x는 4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이 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4가 어딘가에 있어서요. 4보다 작거나 같은 요 녀석들만 근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분의 2보다 큰 애들 중에서라면 4보다 작은 녀석들만 근으로 채택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반대로 x의 값이 3분의 2라는 숫자보다 작을 때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라면 절대값이 구실을 합니다. 그 얘기는 절대값을 없애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쪽은 여전히 x 플러스 6일 거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6 요걸 풀면 되겠죠. 자, 3x를 이항하게 되면 4x 얻어져요. 이쪽은 6을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4다 보니 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큰 녀석만 찾으면 됩니다. 3분의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보다 큰 그러한 x값만 찾으면 됩니다. 등호가 들어가다 보니 마이너스 1은 허락하겠죠. 따라서 최종 범위는 마이너스 1과 4 사이 양 끝값을 허락합니다.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또한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이 최종 부등식의 해임을 알 수 있게 되고요. a값은 마이너스 1이며 b값은 4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b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이어서 볼게요. 주어진 절대값이 기준되는 절대값의 x의 값은 3입니다. 자, 3을 기준 잡아서 3일 때 확인하고요. 3보다 클 때, 3보다 작을 때도 확인하고자 합니다. 3을 대입하게 되면요. 이쪽은 0 될 것이고 3이 되어서 부등호 방향을 부등호 공식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럼 3을 제외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x가 3일 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x가 3보다 클 때를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절대값이 구실을 안 합니다. 괄호로 이용해서 절대값을 그냥 없애면 되겠죠. 따라서 2의 x 빼기 3에다가 x를 더한 식이 9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자, 전개하게 되면 3x 마이너스 6일 것이고요. 이쪽은 여전히 9가 되며, 자, 6을 이항하게 되면 3x가 15라는 숫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즉 x는 5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3보다 클 때를 이야기합니다. 즉 3보다 큰 녀석들 중에는 5라는 숫자보다 더 큰 애들만 데리고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등호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경우 볼게요. 세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x가 3보다 작을 때를 보는 거예요. 작을 때는 절대값이 구실을 하다 보니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마이너스를 추가해야지만 절대값을 없애는 대가 치르게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를 풀면 되겠고요. 자,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 돼요. 이쪽은 9가 되며, 자, 자리를 바꿔요. 그럼 x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 이렇게 표현돼서, 자, 3보다 작은 애들이라면 마이너스 3이다라는 어떠한 수보다는 작거나 같은 녀석만 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영역과 이 영역이 공통 부분은 아닙니다만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이를 만족하는 자연수 x의 최소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5를 답으로 채택하시면 됩니다. 자, 절대값이 두 개 있는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접근하시면 돼요. 기준값 잘 설정, 그 기준값에서 확인하고 그 사이사이 범위에 대해서 성립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주어진 범위는 기준값이 하나는 2고 하나는 0이지 않습니까? 0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2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0을 직접 집어 넣을 거고요. 자, 2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또한 2보다 클 때 조사할 거고요. 0과 2 사이에 있을 때도 0보다 작을 때도 확인해서 주어진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됩니다. 자, 실제로 0 한번 집어넣게 되면요. 이쪽은 2가 얻어지고 0 되다 보니 4보다 작은 게 분명합니다. 이건 해당이 되고요. 자, 2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 이쪽은 0 될 거고 2가 되다 보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허락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첫 번째는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2일 때도 허락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x가 2보다 클 때 한번 볼게요. 2보다 큰 경우라면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그냥 괄호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x-2에다가 x를 더한 것이 4보다 작게 되는 그런 부등식의 해만 찾으면 됩니다. 따라서 2x라는 것이 6보다 작아야 되며 x는 3보다 작은 녀석만 채택하면 되겠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3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그거보다 밑에 있는 녀석만 가지고 오되 2보다 큰 애들만 보고 있다 보니 이러한 녀석이 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0과 2 사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x가 0하고 2 사이에 있는 그러한 x값들이라면 자, 절대값 구실을 이쪽은 안 하게 되고요. 얘는 구실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구실을 한다라는 얘기는 절대값을 벗기는 대가 치러야겠죠. 이렇게 되고 이쪽은 그냥 그대로 x면 됩니다. 여전히 이쪽은 4가 될 것이고 자, 좌변이 더 작아야 되는 상황이며 x는 지워지게 되고 2와 4의 단순 대소비교 참인식이 만들어져요. 자, 그 얘기는 2와 0 사이에는 모든 x는 전부 다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0보다 작은 x를 찾고 싶어요. 0보다 작은 x들에 대해서는 둘 다 절대값 구실을 합니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x, 이쪽은 여전히 4로 표현됩니다. 자,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자, 4보다 작다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x, 2를 이항하게 되면 2인 것도 확인 가능하고요. 자,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애들만 답으로 채택하시면 되겠죠. 자, 0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보다는 큰 그러한 값만 답으로 채택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은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 비워두시면 돼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는 이 녀석이 최종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x가 3 사이에 있는 그러한 x가 부등식의 해가 되며 a값이 마이너스 1, b값이 3인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b-a의 값은 4가 되어야겠죠. 자, 944번 문제입니다. 절대값 보이고요. 루트 제곱이 보입니다. 루트 제곱은 기억해야 될 공식이 뭐였습니까? 루트의 a의 제곱을 만나게 되면 절대값 a로 이렇게 바꿔서 접근하는 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주어진 식을 한번 절대값이 있는 식으로 변형해 볼게요. 절대값 x-2가 있을 거고요. 더하기 값으로 절대값 x 플러스 1 나오는군요. 그리고 우변은 그대로 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서 이 부등식을 풀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두 개 있다 보니 기준 잡아서 하나는 이쪽 마이너스 1이 기준이고요. 이쪽을 0으로 만드는 2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도 확인해야 하며 이 값 또한 확인할 것이고 그 사이에 있는 x의 범위 2보다 클 때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각각 공통된 부분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쪽 0 되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됩니다. 이쪽은 2가 되다 보니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쪽 0 될 거고 이쪽은 3 됩니다. 자, 우변은 5가 되다 보니 2가 대입될 때는 허락합니다. 자, 부등식의 해에 포함돼야겠죠. 자, 첫 번째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성립하지 않으며 x가 2가 될 때는 부등식의 해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x가 이제 2보다 클 때 볼게요. x가 2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절대값 구실을 둘 다 하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절대값을 괄호로 처리해서 x-2 더하기 x 플러스 1 이쪽이 더 작다 보시면 되겠죠. x 플러스 3. 자, 요거 푸는 겁니다. x 지워지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넘기면 4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x는 4라는 숫자보다 작다가 두 번째 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2보다 큰 경우라면 4라는 숫자보다 작은 녀석만 데리고 오면 되죠. 따라서 등호 들어가지 않다 보니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x 값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자, 앞에 있는 절대값이요. 이를테면 0 대입하면요. 음수잖아요. 그 얘기는 구실을 합니다. 그러니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예요. x-2요. 자, 이쪽은 구실을 안 하죠. 0 대입하게 되면 예, 그냥 1입니다. 양수값이에요. 따라서 그냥 x 플러스 1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이쪽은 x 플러스 3. 자, 요 범위에서라면 요거를 해결하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x 지워지게 되고요. 이건 2가 남고 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되고 이건 x 플러스 x 지워지죠. 다시요. 자, 이쪽은 x 지워지고요. 플러스 2가만 남네요. 그리고 플러스 1 따라오네요. 이렇게 돼서 x 플러스 3 무슨 얘기입니까? 0보다 예, 큰 x만 채택하시면 돼요. 0이 어딘가에 있어서 0보다 큰 애들만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등호는 안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 확인해 볼게요. 네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라면 둘 다 구실을 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x 플러스 1 더 작다. x 플러스 3. 자, 이걸로 해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2x 얻어지고요. 마이너스 2x 얻어지고 플러스 3에서 1 빼다 보니 플러스 2입니다. 이쪽은 x 플러스 3 그냥 가는 거고요. 자, 이쪽으로 이항합시다. 우변으로 이항하면 3x가 더 크다.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큰 녀석만 찾으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1은 이쯤에 있어요. 큰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녀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통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 이건 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부등식에는 0과 4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x의 범위는 0부터 4 사이까지를 채택하시면 됩니다.